소코비아 협정을 둘러싼 어벤져스 내부의 갈등을 주제로 한 영화 시빌워를 통해 MCU에 합류한 스파이더맨은 현재까지 총 2편의 단독 작품을 발표했고, 그중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총 23편으로 이루어진 인피니티 사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작품이 되기도 했을 만큼 MCU 내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MCU의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에는 원작 코믹스 내에서도 천재적인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기계 장비와 무기를 만들어 스파이더맨의 빌런으로 등장했던 팅커러나, 원작 코믹스와 마찬가지로 데미지 컨트롤의 사장으로 등장했던 엠 마리호그 등 그 역할이나 비중이 원작 코믹스나 영화 모두 거의 비슷하게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원작 코믹스에 비해 그 역할이나 비중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갭이 존재했던 캐릭터들도 다수 존재했었죠. 이에 원작 코믹스를 즐겨봤던 팬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해당 캐릭터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너프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게 후속편에서 등장할 힘을 숨긴 찐따 같은 연출을 위해 그러는 것인지 등 원작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큰 궁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원작 코믹스에서 보여줬던 능력과는 달리 너무나도 약해진 혹은 평범해진 모습으로 등장하여 후속편에선 사실 힘순찐이었더라고 고백할 것만 같은 캐릭터는 과연 누가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으니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MCU의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에서 원작과는 달리 줄곧 찐따 같은 모습만을 보여주었던 캐릭터들 중에는 단연 플래시 톰슨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본래 원작 코믹스에서 플래시는 피터를 약골이나 책벌레라고 놀리며 괴롭히는 전형적인 운동부 출신의 일진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로서 커다란 덩치에 근육바보 이미지가 무척 강한 편이었는데, MCU의 플래시는 피터보다 키도 작고 몸매도 운동과는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이었으며 실제로도 운동부 소속이 아니었었죠. 이 MCU에 등장하는 플래시가 유난히 찐따 같은 이유는 이전에 등장했던 플래시가 근육만 있는 근육바보 이미지였다면, 현재의 플래시는 그 근육마저 없는 그냥 바보 이미지이기 때문인데, 원작 코믹스나 이전 소니의 스파이더맨에 등장했던 플래시가 친구들과 함께 피터를 왕따시키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MCU에 등장하는 플래시는 오히려 피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찌질한 캐릭터로서 무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곤 하죠. 심지어 이 같은 플래시의 찐따 같은 모습은 함께 학력경시대회에 출전하는 친구 중 한 명이 대놓고 플래시를 저격하는 장면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난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장면을 미루어 본다면 역대 플래시 중 아마도 친구 관계에서조차 피터에게 밀리는 플래시는 MCU의 플래시가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 찐따같이 변한 플래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피터를 미워하는 와중에도 스파이더맨을 동경하는 마음만큼은 원작과 변함이 없다는 점인데, 코믹스에 등장하는 플래시는 이러한 스파이더맨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이라크 전쟁에 지원하여 동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다리까지 모두 잃게 되지만 이후 미군의 비밀 실험 대상이 되어 에이전트 베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또 플래시는 스파이더맨을 동경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단 베놈의 숙주가 되면 최소 안티 히어로가 되거나 아예 빌런이 되어버리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스파이더맨을 따라 슈퍼 히어로가 되기까지도 했던 캐릭터이기도 한 만큼, 향후 MCU와 SPUMC가 크로스오버되는 과정에서 플래시가 에이전트 베놈이 되어 스파이더맨과 함께 카니지나 시니스터 식스 등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이 또한 매우 멋진 연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벌처 일당의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범죄자 중 한 명인 에런 데이비스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일반인에 분량도 많지 않았지만 스파이더맨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충고를 하기도 하는 등의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캐릭터인데요. You ain't never done this before, huh? 비록 MCU에선 적은 분량과 안습한 능력치로 등장했었지만 사실 이 에런 데이비스는 원작 코믹스에선 빌런 프라울러로 등장하는 캐릭터로서 소니의 또 다른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선 MCU에서의 모습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프라울러는 피터 파커의 피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오스코프 연구소에서 도둑질을 하던 중 유전자 조작 범위가 붙은 가방을 집까지 가져오게 되고 자신의 조카였던 마일즈 모랄레스가 유전자 조작 범위에게 물려 새로운 스파이더맨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을 만큼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한 적도 있었고요. 또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삭제씬에는 프라울러가 자신의 조카, 즉 마일즈 모랄레스를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향후 미래의 MCU에선 이러한 프라울러와 함께 마일즈 모랄레스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게 될 확률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Yeah, sorry, Miles. I'm not gonna make it. Yeah, I'm just stuck.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인피니티 워에는 아직 그 정체가 밝혀진 적은 없었지만 이름만으로도 원작 코믹스의 팬들을 충분히 열광시킬 수 있을 만한 캐릭터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선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분량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학력경 시대에 함께 출전한 플래시보다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등 생각보다 제법 다양한 씬에서 얼굴을 비추었던 이 여학생은 신디라는 이름의 캐릭터로서 원작 코믹스에선 실크라고 불리는 한국계 여성 스파이더맨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이죠. 이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신디는 성적을 중시하고 부모의 간섭이 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거나 거미에 물리기 이전에도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이 부각된 캐릭터인데 MCU에선 누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짐작조차 할 수도 없을 만큼 신디의 특징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녀의 적은 분량과는 별개로 무척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참고로 이러한 실크의 단독 작품에 대한 소식은 이미 예전부터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기도 하고 앞선 프라울러나 플래시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야 처음으로 코믹스에 데뷔한 실크를 마블이 굳이 MCU에까지 진출시킨 것을 보면 머지않은 미래엔 MCU를 통해 데뷔하게 될 실크의 모습도 충분히 기대해봄직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던 벌처가 던진 자동차에 맞아 깊은 바다에 빠진 후 영화의 포스트 크레딧 씬이 되어서야 잠깐이나마 등장할 수 있었던 비운의 빌런인 스콜피오는 원작 코믹스에선 정갈외형의 전투 수트를 착용하고 스파이더맨을 괴롭히는 조연급 빌런이었으나 이후 에디 브록이 팔아버린 신비오트가 이를 구입한 숙주 대신 직접 맥가가는 숙주로 삼게 되면서 빌런으로서의 입지가 급상승한 대표적인 스파이더맨의 숙적 중 하나인데요. 비록 홈커밍에선 메인 빌런이었던 벌처에게 밀려 일반적인 범죄자 수준에 그치는 모습으로 등장했던 스콜피온이었지만 마지막 쿠키 영상에선 스파이더맨의 목을 잘라 건조기에 넣어버릴 것이라는 섬뜩한 말을 하기도 했을 만큼 스파이더맨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의 쿠키 영상에선 피터의 정체가 전 세계에 밝혀진 데다가 Spider-Man's name is Peter Parker. 심지어 모비우스의 트레일러에선 스콜피온과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벌처가 멀쩡히 탈출한 모습까지 등장했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3편에는 이러한 스콜피온이 원작 코믹스와 같은 정갈 모양의 수트를 착용한다거나 에디 브록에게서 떨어져 나온 신비오트와 융합을 한다는 등 홈커밍 당시의 찐따 같은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을 위협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선 드론을 이용한 일루전 테크로 스파이더맨을 감쪽같이 속였던 미스테리오가 메인 빌런으로 등장했었고 덕분에 스파이더맨은 한때 해피에게조차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하기도 하는 등 주변의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Don't film at the front desk, and you didn't know how I Okay, knew. okay, fine. It's you. Stop. 해당 작품은 드론을 이용한 일루전 테크는 물론이고 닉 퓨리와 마리아일마저 스크럴이 변신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는 이들뿐만이 아닌 또 하나의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런이 숨어있어 영화 개봉 전부터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쉴드의 요원으로 등장하여 스파이더맨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캐릭터의 이름은 드미트리로서 본래 원작 코믹스에선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이라는 빌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이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팬들은 드미트리가 해당 작품에서 미스테리오와 함께 시니스터6의 멤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을 만큼 그가 빌런으로 등장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이 카멜레온은 해당 작품에서 빌런은커녕 별다른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미스테리오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게 되었는데, 카멜레온은 향후 소니에서 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크레이븐 더 헌터와 이복 형제 사이라는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카멜레온이 이렇게 묻혀가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보단 스크롤 종족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변신으로 실드의 스파이가 되어 향후 시니스터6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의 전개가 되는 것도 꽤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